매달 받는 월급으로 일주일치 빵도 사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쿠바에서는 현재 한 덩이의 빵이 $6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가격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며 가족들은 음식, 약, 생존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회복력으로 칭송받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농업의 실패와 치솟는 암시장 가격으로 인해 쿠바의 식량 위기는 단순한 생존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을 위한 투쟁입니다. 이 위기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쿠바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불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쿠바의 경제는 팬데믹, 미국의 제재, 그리고 뿌리 깊은 관리 부실로 인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가 생존의 근본이었던 농업은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연료, 비료, 기계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식량 생산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암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3년까지 400만 명 이상의 쿠바인, 즉 인구의 거의 38%가 식량 불안정 상태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바나의 거리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 혹은 외딴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량 불안정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조차 희귀해졌습니다. 이는 식단 선택 때문이 아니라 밀가루와 같은 필수 식품이 아예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배급받는 빵의 양은 한때 사람당 80g에서 이제는 겨우 60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있고 정부는 가장 간단한 필수품조차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바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배급제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수십 년 전 정부는 각 가정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는 리브레타라는 공급책자를 도입했습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이제는 불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기란 상상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시장에 돼지고기가 등장하면 파운드당 거의 $10에 판매되며 사람들은 종종 하룻밤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전체 다리를 사기 위해 $80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평균 월급이 약 $125인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음식, 약 혹은 기본적인 생존 중에서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쿠바의 식량 위기의 근본에는 정부 정책의 복잡한 얽힘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정책이 어려움을 완화하기보다는 심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억압이 진정한 해결책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오히려 가족들을 부족의 악순환에 가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요? 쿠바의 식량 위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을 살펴보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 하나는 이른바 게으름법입니다. 이는 일하거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생산성을 장려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송금이나 수동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편 또 다른 법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이유로 개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상되는 3%의 경제 성장률을 홍보하는 끊임없는 선전과 결합되어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의 통제와 일상적인 고난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이들에게 생존은 거리에서의 수입에 달려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자본주의 관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시작된 타레아 오르데나미엔토라는 경제개혁의 여파는 쿠바 사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환 가능한 peso를 없애고 통화 시스템을 통합하며 급여와 연금을 재구성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는커녕 런어웨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구매력을 파괴하여 기본적인 물품조차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해 복면 경찰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임의로 멈추고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정부는 Stricter Price Controls와 Intensified Crackdowns on Tax Evasion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소위 전시경제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쿠바인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부족과 끊임없는 정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실제 생활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평범한 조건에서 어떻게 자원을 늘려 생존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식용유와 같은 필수식품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때 40센트에 판매되던 빵 한 덩이는 지금 6달러 10센트에 팔리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기, 요리용 가스도 더 비싸져 가족들이 생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암시장으로 향하게 되었고, 여기서의 가격은 평균 쿠바인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쌀은 불법으로 구매할 경우 공식 가격의 몇 배로 올라갑니다. 일부 개인 수입품, 외국 간식과 특수식품이 특정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인구의 소수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어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배급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보조물품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많은 가족들이 비싼 시장 가격에 의존해야 합니다. 출퇴근조차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바나의 대중버스 요금은 한 번에 20에서 40센트입니다. 공유 택시인 알멘드로는 한 번에 40에서 80달러를 부과하며 하루에 8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이는 공식 월급인 160달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비공식 시장에선 훨씬 낮습니다. 지방 주민인 시엘라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최근 엘베다도까지 6km를 가는 택시를 탔고 요금은 평균 쿠바 월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불편한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관광객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없던 시절의 낡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히네테라로 오해받았습니다. 쿠바인들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쿠바에서 많은 이들은 해가 뜨기 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그들의 일상적인 루틴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비공식 택시 운전으로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번화한 지역에서 승객을 기다립니다. 다른 이들은 공급이 사라지기 전에 저렴한 음식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장소로 직접 향합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가의 일자리와 학교들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더 보편화되었고 이는 쿠바의 오랜 경직된 근무 문화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선 생존이 판매와 생산성에 달려 있으며 음식이 여전히 최우선입니다. 쌀, 콩, 돼지고기, 버터와 같은 필수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찾기 위해선 일찍 일어나 긴 줄을 서고 혼잡한 시장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MSME라고 알려진 소규모 기업들은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부족과 스트레스는 또한 문제의 대처 기제로 이어졌습니다. 알코올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쿠바의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은 알코올에 슬픔을 담아둡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위험을 수반합니다. 종종 저급한 술이 일시적인 해방을 위해 소비되며 특히 산티아고의 활기차지만 힘든 밤에 그렇습니다. 비싼 구운 돼지고기나 품질이 낮은 음료의 제한된 공급은 불만을 더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단순한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사회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산티아고에서는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며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힘든 일상 전투를 견딘 후 저녁에 모일 때 더욱 심각해집니다. 범죄는 섬 전역에 존재하지만 많은 지역사회에서 절박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폭행과 절도가 발생하며 이는 많은 커뮤니티에 증가하는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쿠바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회복력과 자원 풀니스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존이 힘든 만큼 공동체의 힘은 종종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공원과 공공장소와 같은 생존과 연결의 필수 허브가 되는데 어떻게 기여할까요? 트리니다드에서 쿠바의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은 회복력과 어려움의 혼합입니다. 집은 종종 과밀하며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합니다. 사생활은 다른 곳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드문 사치입니다. 공원은 대화와 밤의 조용한 로맨스를 위한 그늘을 제공하는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물 부족은 트리니다드에서 또 다른 주요 도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동네는 몇 달 동안 물이 없고 다른 동네는 파손된 수도관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이 귀중한 자원을 낭비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수리비로 250에서 3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개인 물 공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 의사와 엔지니어를 포함하여 한 달 월급보다 더 비쌉니다. 트리니다드에서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쿠바 사회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젊은 여성 시엘라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엘라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겪는 낙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히네테라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관광객과의 젤동적 안정을 위해 관계를 형성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쿠바 용어를 언급하며 설명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조차도 그녀는 판단과 의심을 받습니다. 트리니다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누고 연결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동안 더 깊은 투쟁이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학은 쿠바 사회의 더 넓은 쇠퇴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넘어 목소리가 없는 존재들, 즉 길 잃은 동물들과 잊혀진 삶들은 어떤가요? 하바나의 거리에서 길 잃은 고양이들은 그림자 속에서 재빠르게 도망치고 산티아고에서는 개들이 오래된 자동차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찾으며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쿠바에서는 더 깊은 투쟁을 드러냅니다. 섬 전역에서 동물에 대한 대우는 다릅니다. 일부 하바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길 잃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입양하는 친절을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는 활동가들이 고양이와 작은 개들이 불법 싸움이나 수탉 싸움의 미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어려운 지역사회에서 오락과 수입원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에서는 애완동물이 주인으로부터 도난당하고 있다는 불안한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는 애완동물을 보관하거나 다른 이들은 현금으로 팔기 위해 도난당합니다.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들이 한때 생각할 수 없던 행동으로 내몰리게 하며 이는 사회적 가치와 지원 시스템의 더 넓은 붕괴를 드러냅니다. 쿠바에서의 동물 학대는 단순한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더 깊은 투쟁을 반영합니다. 2024년 2월 정부는 동물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많은 사건이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기존의 동물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으며 이는 집행이 약하거나 비효율적임을 시사합니다. 경제위기는 애완동물 유기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주인들이 더 이상 애완동물을 돌볼 여력이 없어 그들을 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하바나의 보호소는 길 잃은 동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이민 물결과 일치합니다. 수십만 명이 나라를 떠나면서 수많은 애완동물들이 남겨져 이미 심각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불뿌리 활동가들은 일부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수백 명의 쿠바인이 동물 학대에 대한 첫 번째 독립적인 시위에 참여하여 애완동물과 함께 행진하며 강력한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동물건강센터는 많은 보고서가 핵심 세부 사안이 부족하여 적절한 조사를 단찰 방치가 계속되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쿠바의 환경, 숲, 강, 해안선은 수십 년간의 관리 부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련 지원 시대의 집중농업은 심각한 토양 황폐화를 초래했습니다. 중장비와 화학물질의 과도한 사용은 토양을 압축하고 표면을 침식시키며 영양분을 빼앗았습니다. 현재 쿠바의 토지 중 거의 43%가 침식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15%는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는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벌목과 농업 확장은 섬의 원주율 숲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20세기 90년대까지 재조립 노력으로 숲의 면적이 21%로 증가했지만 단일 재배 농장에 대한 의존은 생물 다양성을 줄였습니다. 많은 생태보호구역은 자금과 집행이 부족하여 원주율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오염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농업 유출수, 처리되지 않은 하수, 산업 폐기물은 쿠바의 강과 해안 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하바나를 포함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댐이 자연 흐름을 방해하여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토양 영분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해안 보호와 해양 생물의 필수적인 맹그로브 숲은 사라지고 있으며 현재 섬의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신선한 물의 유입 감소와 해수면 상승은 이러한 생태계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 지역은 심각한 공기 오염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구식 산업시설과 노후된 차량들은 유해한 배출물을 방출하고 있지만 강력한 오염 통제 없이 공기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도시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에너지 부족과 정전은 또 다른 커지는 위기를 강조합니다. 쿠바의 노후된 전력망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절약 노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일부 전력을 생산해야 하며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쿠바가 환경 악화와 싸우는 동안 관광산업은 여전히 세계 각국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이 회복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역 주민과 외국인 간의 격차를 더욱 넓히는 것일까요? 많은 여행자들이 쿠바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독특한 정치 역사에 매료되어 있으며 남아있는 공산주의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비가 쿠바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고 믿으며 도착합니다. 바라데로와 트리니다드는 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쿠바의 관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현재 방문객들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쿠바 정부와 동맹을 맺은 국가에서 옵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관광 형태는 미리 계획된 활동과 엄격하게 통제된 일정으로 지역 기업의 수익을 제한하고 경제적 영향을 줄입니다. 트리니다드에서는 관광이 많은 생계의 근본입니다. 공예품 판매자와 가족 운영 레스토랑, 객실 임대 및 말타기 투어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정이 이러한 사업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어를 위한 말을 기르는 것은 수백 달러의 비용이 들며 소도난 사건이 이 사업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물 도난 사건을 당국에 신고하지만 조사는 거의 정의를 가져오지 못해 소유자들은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수색이 된 자갈길은 쿠바의 황금기와 격동의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은 깊은 경제적 격차를 드러냅니다. 역사적인 중심지는 방문객들을 위해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주변 지역인 산타 아나와 같은 곳은 뒤처져 있어 자원의 불균형 분배를 드러냅니다. 관광객들에게 방을 임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치가 모든 것입니다. 역사적인 중심지 내의 숙소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만 모두 외국 손님에 의존합니다. 개인 숙소는 쿠바 생활을 보다 진정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소비가 직접적으로 지역 가족을 지원하도록 보장합니다. 호텔은 일관된 전기와 수돗물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몰입감을 주는 개인적인 연결이 부족합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쿠바를 살아있는 박물관, 잃어버린 시대의 스냅샷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방문객들이 라카사데라 트로바와 같은 장소에서 생생한 음악이 흐르는 식민지 시대의 안뜰에서 활기찬 밤문화를 즐길 때 쿠바 페소의 가치 하락은 많은 현지인들이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지역의 레스토랑은 종종 달러나 유로만 받으며 관광객과 주민 간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합니다. 세련된 엽서 이미지 뒤에는 숨겨진 현실이 있습니다. 평범한 쿠바인들의 투쟁은 방문객들에게 제시되는 이상화된 버전과 어떻게 대조될까요? 쿠바를 여행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관광이 정말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심화되는 불균형을 강조할 뿐일까요? 쿠바는 오랫동안 인권 기록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자의적인 구금, 제한된 자유,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의 시위는 쿠바 혁명 이후 가장 큰 시위가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중 70명 이상의 여성들이 여전히 수감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집회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무단 집회는 불법이며 독립 언론은 억압받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가 국가 소유인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괴롭힘, 구금 혹은 더 나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쿠바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 기회는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어 경력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임금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괴롭힘, 차별, 독립노동조합의 부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파업할 권리조차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쿠바의 보안시설 내 조건은 더 깊은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과밀,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비위생적인 조건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한편 아프리카계 후손, 여성, LGBTI 개인,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평등을 계속해서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종종 괴롭힘과 자원 접근 제한을 포함한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인권과 노동의 투쟁은 쿠바의 더 깊은 사회 문제를 강조하지만 이는 더욱 큰 문제인 부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패가 이러한 불이감을 어떻게 강화하며 변화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쿠바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은 깊고 광범위한 문제를 발생시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 투명성 국제의 부패인식 지수에 따르면 쿠바는 100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하여 심각한 공공부문 부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순위는 쿠바를 180개 국가 중 76위에 올려놓아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강조합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쿠바 정부의 미디어와 시민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입니다. 제한된 언론 자유와 독립 언론의 엄격한 억압으로 인해 부패를 폭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개적인 공론이나 정부 운영의 투명성이 없으면 부패 관행은 통제받지 않고 퍼집니다. 부패와 싸우려는 노력은 의심스러운 채용 관행에 의해 더욱 약화됩니다. 비윤리적인 활동으로 해임된 공무원들은 종종 다른 정부 역할이나 국영기업에서 다시 나타나 부패가 결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부패는 경제개혁과 발전을 저해합니다. 정부의 사업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비밀스러운 의사결정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민간 부문의 성장을 억누릅니다. 부패와 편애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필요해지며 일반 쿠바인들은 비효율성과 불평등으로 고통받습니다. 쿠바에는 반부패 기관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이나 강력한 법적 보호가 없으면 그 효과는 크게 감소합니다. 시민의 자유와 공공감독의 부족은 부패가 책임없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강화합니다. 부패는 쿠바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결과는 의료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특히 파괴적입니다. 부패가 어떻게 의약품 부족과 의료 서비스 저하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쿠바 저양품의 70% 이상이 부족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기본 의약품록에 포함된 651개 품목 중 461개가 완전히 품절이거나 한정된 수량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병원조차 주사기와 같은 기본 품목조차 부족합니다. 많은 쿠바인들은 한때 무료였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공식 의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과 기능성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이 위기는 의료 인력의 대량 탈출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3만 3천 명 이상의 의사가 더 나은 근무 조건과 급여를 찾아 쿠바를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 대 환자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약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와 같은 외부 요인은 필수 의료용품과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경제 관리 부실과 자원 부족도 이 쇠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투쟁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질문을 남깁니다. 국제사회, 지역 리더, 그리고 일상 시민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아무도 생존과 존엄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